안녕하세요. 빌딩 부자로 가는 길 빌딩로드 오동엽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용산과 성수를 비교해 주세요 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비교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용산 그러면은 한남동과 이태원을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동과 성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남 상권의 확장이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근생지역은 강남 5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죠. 용산구에는 한남동이 대표 주자고요. 성동구에서는 성수동이 대표 주자입니다. 한남동과 성수동은 이렇게 강남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근생 상권이 올라갔다. 그 근생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강남 3구에서 왜 한남동과 성수동으로 근생 상권이 확장이 되었냐? 그거는 일단 주거 환경의 변화죠. 고급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강남 3구에만 지어진 게 원래 모습이었는데 최근 10년 전부터 고급 아파트들이 강 건너서 한남동이나 성수동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한남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유엔빌리지라든가 다른 고급 빌라들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한남 더일이 지어졌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나이는 한남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주택이 그 위치에 지어지면서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소비력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거주하게 되겠죠. 두 지역이 공통점은 강남의 확장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낡은 주거 지역에서 근생 상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적게는 30억부터 많게는 70억, 80억 정도까지 그 매물들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낡은 주거지역에 있던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근생 빌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또한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낡은 주거지역이 바뀌면서 그 안에 있는 다가구와 단독주택이 용도 변경 또는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라고 하는 밸류업을 거쳐서 작은 꼬마 빌딩이 만들어진 거죠. 작은 꼬마 빌딩에는 당연히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먹자 상권 또는 골목 상권이 만들어진 것들이 양 지역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에 젊은 분들이 20, 30 세대,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업종들이 입점을 하게 된 겁니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주변의 배우 세대가 바뀌면서 그 지역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밸류업을 거치면서 외부에 있는, 외지에 있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게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가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한남동, 이태원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으로 해서 2, 3, 4, 5구역이 준비하고 있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개발이 되는 순간 고급 아파트촌이 더 만들어지면서 한남동, 이태원과 성수동은 더욱 발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세 번째 공통점이 되겠죠. 두 지역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남동, 이태원은 물론 상업지도 있고 준주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200%와 250%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공장 지역이었잖아요. 그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큰 땅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작은 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을 거치면서 밸류업 하게 된 거죠. 주변의 용도지역이 2종, 3종인 이 한남동, 이태원과 중공업인 성수동, 요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왜 땅의 용도지역이 차이가 나는 게 상권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는 토지 활용도죠. 내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들한테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200% 짓는 땅보다는 400% 지어진 땅이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토지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수동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수동 가보시면은 용적률을 많이 받으니까 신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신축을 많이 했어요. 개인들 투자할 수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차 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상으로 용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높게 지어봐야
1층은 다 주차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층에 임대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1층 임대료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1층을 포기하고 위에 층에서 임대료 받아야 되니까 일단 신축을 고려하신 분들은 주차 대수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수동이 일단은 용도 지역이 높기 때문에, 즉 용 종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좋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신축을 하기에는 작은 땅은 부담스럽다. 주차 대수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차이점은 한남동 이태원은 오르막이라든가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그런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네모 반듯하게 강남처럼 바둑판으로 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라든가 교통 흐름은 성수동이 당연히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이 또 도로 상황에서도 한남동이나 이태원보단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꼬마 빌딩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한남동 이태원도 좋지만 성수동도 좋다. 전국의 토지 또는 서울시의 다른 토지를 투자할 때 성수동은 1등인 것 같고요. 이태원 한남동은 그 다음 순번인 2등 아니면 3등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